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임진월 갑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갑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갑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목이라고 한 것은 10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번째, 즉 가장 첫 번째 있는 글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반에서도 이제 서열을 매기죠. 1등, 2등, 3등, 4등 해서 저 밑에 이제 얘기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공부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시 위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체제 내에서는 어떤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떤 서열 순으로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갑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되게 보면 두령 기질이 있고요. 또 갑목 일간들이 되게 보면 약간 고지식하면서도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 어떤 아직 자기 자존감 이런 것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갑목 일간들 좀 자기 자존심 같은 거 관리 좀 자존심이 너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자기 자존심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많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갑목 일간들이 자존심이 세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되게 보면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겉은 겉은 좀 뻣뻣하고 그럴지언정 되게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따뜻한 온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어진 마음, 어질고 착한 그런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갑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되게 어질고 착한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보살펴주고자 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일간들입니다.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같은 경우는 회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뻣뻣하거나 그렇지 않죠. 을목일간들은 대개 보면 친화력 같은 것이 있고요. 자생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할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뚝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또 을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을목에 비해서 을목은 회초, 회목 이런 것에 해당이 돼서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면 갑목은 어떻게 돼요? 대림목이라고 하죠. 대림목이라고 해요. 대림목.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를 뜻하는 거에서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 아니면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런 아름들이 큰 나무를 갑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예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년을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살아서 천년을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무 같은 것이 수명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십장생 그림 있죠. 거기서 뭐 일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북이도 있고 학도 있고 그 중에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가 아마 소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뭐 거북이 같은 경우도 오래 살면 수백 년에서 뭐 천년까지도 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뭐 회초해 뭐 1년생 이런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에서 뭐 천년 가까이 사는 나무도 있고 외국에서는 뭐 거의 3천년까지 살아오는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하죠. 사람 수명이 평균 옛날에는 뭐 환갑도 살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그래도 100년 산다라고 하죠. 그래도 100세 인생 그 100년 산다 하더라도 1000년 사는 나무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목일간들이 수를 뜻해요. 목숨 숫자 있죠? 장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목숨 숫자를 뜻해서 목일간들이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목이 세력이 있고 이 목이 왕한 사람들이 좀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살아서 천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햇볕도 받아서 광합성 작용해가면서 열심히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살아서 천년을 사는 거고요.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히 을목이 아닌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베서 작벌을 해서, 이걸 작벌한다 그러죠. 작벌, 나무를 베서 뭐 큰 궁궐이라든가 큰 사찰이라든가 집안의 버팀목, 대들보 이런 것으로서 쓸 수 있으면서 오래된 고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나고 이렇게 전란에 파손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천년 고찰이라고 하죠. 천년 고찰, 천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고찰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고찰도 있죠. 그 고찰은 돌로도 지을 수 있겠지만 원래는 나무 가지고 버팀목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버텨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찰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작벌을 해서 기둥을 만들면 어떻게 돼? 그 나무는 죽어서도 그 궁궐 사찰을 버팀으로 인해서 천년을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년을 살고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건 용도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시는 그 을목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래는 100%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원래 을목의 태생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지, 을목이 팔뚝만큼 굵어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버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물론 뭐예요? 고추대라든가 깨대 같은 경우는 말르면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그냥 불 지피는 용도는 쓸 수 있겠지만, 그걸 베다가 궁궐 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100%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원래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서 간목을 베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용도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데, 간목을 베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살아 있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있어야 된다. 수라고 하는 것이 목과 토금수가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목을 보게 되면 수생목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양분이라든가 물기를 뿌리를 촉촉하게 해줘서 간목이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에 해당이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나무가 썩어버리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빛을 봐야지만은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잎 자체 내에서 양분을 만들어내서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자기가 빨아들여가지고 자기도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목토라고 수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목이 어차피 같은 목이니까 수화,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살 수 있는 어떤 여건, 간목이 살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간목을 배서 작벌해서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경금이라야지만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동량지목으로서 쓸 수 있는데, 경금만 있게 되면 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가 경금을 말끔하고 단단하게 단련해서 도끼를 잘 만든 다음에 그 도끼를 가지고 간목을 작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정화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동량지목으로서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간목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꼭 동량지목으로서 이렇게 쓰는 용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는 모광절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화를 써가지고 목화통명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목화통명.
목화통명. 그래서 간목도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간목의 용도고요.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간목의 용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이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지남으로 인해서 신월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자, 간목일간이 됐건 을목일간이 됐던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내지는 포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포지라고 하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되게 이제 절지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면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아직 모체 밖으로 태어나지 않고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사람 한번 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가 합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 딸을 썸뻥 잘 낳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잘 잉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잉태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궁의 임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연유산이 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유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절지, 이렇게 아기가 처음 생겨서 모체에서 착상하기 전까지는 대개 보면은 잘 착상이 안 되거나 하면 유산도 아니죠. 그거는 착상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못된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되게 위태하고 가장 약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절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의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절지에 태어나서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죠. 신월에서 이제 6월 수로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해월을 만나게 되면, 간목이 해월이면 장생에 해당이 되어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아기가 모체에서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에서 10개월 정도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모체 밖으로 이제 탄생을 하는 단계가 이제 장생의 단계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사람도 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을 지나서 자월, 축월을 지나 그 다음에 인묘월 가게 되면 걸록월, 즉 임간월, 제왕지를 만나가지고 가장 왕성한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꽃도 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양분이라든가 자양분 같은 경우를 줄기라든가 이파리 쪽으로 많이 빨아들이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임관지,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을 나의 어떤 미래까지 다 계산을 해놓고 왕성한 준비를 딱 해놓죠. 사람으로도 고치면 20대, 30대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금도 해놓고 미래 내가 노년 때 먹고 살 것까지 미리 노후 대책까지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 30대 정도, 4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면서 진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죠. 4월, 5월, 미월, 여름 같은 경우 산을 보게 되면 이파리가 진녹색을 띠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왕해 보이지만 가장 왕할 시기는 인월, 묘월, 그 다음에 진월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5월, 미월, 화왕절 여름에 가게 되면 겉은 화려할진 모르겠지만 속은 매우 허한 상태, 조금 외화 내빈의 상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겉으로 드러낸 이파리라든가 어떻게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무 자체는 이제 많이 허약해진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지나서
이때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나무로서의 일대기, 한 해로서의 일대기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무가 한 100년 산다라고 하면 이때 100년의 어떤 일대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열매를 가위로 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가지 같은 것도 다 이제 전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년이라고 하는 일대기를 놓고 봤을 때 나무가 한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신월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자란 성목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월, 즉 6월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때는 이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자란 성목으로 봐가지고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이렇게 봐서 반드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작발된 간목을 가지고 뭐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원령 자체에서 경금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세력을 띠고 있죠. 그래서 왕금이 목을 극하게 되면 목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있게 되면은 정화로서 경금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 경금이 간목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깔끔하게 절단시킬 수 있는 작벌할 수 있는 그런 기물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원령 자체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원령에 있는 신금, 신중 안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기 때문에 이 상관 정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 제사라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관 제사란다고 해서 정화가 경금을 뽀사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상관 제사란다고 해서 그 칠살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어그러뜨려서 뭉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정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작벌을 하는 것이지만 다자란 성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용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도 커야 되고 옆으로 둘레도 커야지만 큰 버팀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걸 베다가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내지는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을의 목이 크지 않고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용도가 그 크기만큼으로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얇고 보잘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따라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 정화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서 간목 자체가 큰 성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무가 신월에는 크면 클수록 용도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지지로 진이라든가 인이라든가 묘 같은 것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나무가 큰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로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얇은 나무를 베다가 부치깽이로 쓴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력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일간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를 보아서 상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튼튼하면 더더군다나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간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본 것이죠. 간목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관성이면서 저거는 양대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즉 양목이 양금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기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제 강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참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금이 양을 보게 되면 평관격 내지는 이거를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관 칠살격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지장과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격 평관격이라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수생목하죠.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편인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칠살격, 편인격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국세가 칠살월에 있어서 칠살이 수를 생하고 수인성인 수가 나를 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통관살인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살인상생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살인상생격이라고 하는 격이 굉장히 좋은 격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할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살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살인상생격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격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어야지만 간목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가을에는 굳이 간목을 다시 수로서 생주해 줄 용도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좀 뿌리가 좀 튼튼하고요. 정화 상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관 제살격이 되어야지만 신월의 간목이 좀 크게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상생에서 간목을 다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 제살격보다는 약간 국세가 좀 떨어진다. 물론 상관제살 살인상생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목의 신월에 태어났을 때에 한해서 살인상생하는 국세보다는 상관제살하는 국세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화라고 하는 내지는 화라고 하는 것을 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국세에서 임수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물론 간목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사주 자체가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격을 치용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사주국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자, 연지를 한번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해수를 다시 봤죠. 그러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해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봐서 갑진일주가 되겠죠. 물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장생에 해당이 돼서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진이 방합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진중 개수 을목이 있어서 간목이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간목이 세력을 두는 것에 비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인 신금의 뿌리를 둬서 왕하고요. 연지에 있는 해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간목이 진의 뿌리를 두듯이 임수 자체도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국세이긴 하지만 수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모왕자쇠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수다 목부 내지는 수범 목부 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다 목부 내지는 수범 목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일간이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쉬운 말로 물이 범람해 버리게 되면 뭐 외지가 큰 나무 아니고서는 잘 자란 나무들은 어떻게 돼?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수다 목부, 수범 목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에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생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볼게요.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보게 되는데 신월에 진을 보게 되고요. 진뿐만 아니라 자까지 보게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지지로 신자, 진, 수국을 완전하게 이룬 것이 되고요. 연지에도 해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고 이건 물이 범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갖게 되면 모왕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모왕 자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수범, 이것이 바로 수봉목부가 되는 겁니다. 간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뿌리가 약한 것만큼 얘도 뿌리가 되게 약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로 종해서 이거를 종왕격, 수로 종하는 것이죠. 종왕격 내지는 종인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간목 일간이 또 간목이 시에 있고 해라든가 진해 통근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격으로 봐서 기명종인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의 견해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건 완전히 수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인격으로 봐야 된다. 내지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진이라든가 해의 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범목부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내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론 구성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이론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드렸던 특히 일간이 양간일 때 뿌리 둘 곳이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저는 종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격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 그냥 왕수를 목으로서 설기순세해야 되는데 시간에 있는 간목 자체도 뭐냐면 뿌리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좀 수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 전반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서 모왕 자세가 돼서 큰 문제인 것이죠. 이거 인성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뒤에 엄마들 치맛바람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목의 어떤 기운 같은 것을 바깥으로 발산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가 왕하게 되면 화가 있다 하더라도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을 자칫하면 망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조심하시고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던가 아니면 너무 귀한 자식이라고 해서 너무 치마폭 안에서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축토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볼 기미는 전혀 없겠고요. 자, 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을목은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용도는 많이 떨어지겠고요. 이거를 가지고 을목이 간목을 봤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예요? 저기 등락해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등락해갑이 아니죠. 이거는 등락해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해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등락해갑을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목일간이 을목을 보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인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간목이 좀 약했는데 치지에 있는 이목이 뿌리를 두게 되면 간목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의 목이 키도 크고 좀 둘레도 좀 약간 좀 큰 나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목은 10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쓰면 용도가 있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해 버리니까 경금을 쓸 수가 없겠고요. 금생수 수생목에서 오히려 그냥 간목을 생조해주는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화가 투출해가지고 한습한 국세를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간목의 용도 신월의 간목은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일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정묘시를 본다 하더라도 정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묘에 간목의 양의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도 간목이 세력을 얻습니다. 부지깽이로 쓰는 나무가 아니고요. 최소한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는 큰 제목은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아닌 정화까지 얻어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경금과 정화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사주국사가 되겠죠. 물론 식민중 안에 있는 경금은 투출을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금 정화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그냥 수를 생하는 것이지 저 목을 작벌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세력을 긋고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는 어떻게 돼요? 화를 고나게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임수, 인성이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뭐 임신계유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진유화금 또 시지에서 금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득이하게 수, 임수라든가 개수를 써서 그냥 살인상상을 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고요.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벌한다 해도 화목 즉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살인상생으로서 수를 용신으로 쓰되 안 좋은 건 뭐예요? 화가 있어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